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TV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고용노동부 장관에 김문수 현 경사노위 위원장을 지명했죠. 많은 찬반 여론이 있습니다. 찬반 여론이 있습니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즉 차기 고용노동부 장관 지명자는 원래 노동운동가 출신입니다. 경북 영천이 고향인 것으로 보이는데 70년대 중반에 민청학년 사건으로 다니던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서 제적을 당하고 본인이 처음으로 택한 직업이 청계천 피복공장 재단 보조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좀 쉽게 이야기할 때 약간 일본말하고 섞어서 이야기하면 시다라고 이렇게 좀 낮춰서 이야기하는 그 보조원 그 말입니다. 그걸 했고 그 뒤에 뭐 대한도르코 노동조합 위원장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노동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분이죠. 그리고 1990년 초까지만 해도 민노총의 전신인 전노협이라고 있습니다. 포항 출신 그 담병호 위원장이 전노협을 이끌었는데 그 전노협 결성 과정에서도 깊숙이 관여한 노동계에서 정말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김문수 지금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념적으로는 상당히 노동 현장을 중시하는 노동계의 흔한 전문가지만 이분이 주사파라든지 또는 스탈린주의 또 PD 계열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는 못 들어봤어요. 현장 중심의 노동계 인사입니다. 자, 이분이 지금 고용노동부 장관이 된다고 하니 지금 좌파 매체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좌파 진영의 큰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민노총에서도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정말 어떻게 표현하면 기겁할 지경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뭐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이어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지명은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강경한 드라이브 모드를 보여준 거 아닌가. 이래서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환호를 받고 있는데 좌파 매체나 이런 데에서는 상당히 지금 우려하는 목소리인데 이걸 한번 목소리를 들어본 다음 이 주장하는 바가 어떤 맹점이 있는지를 한번 제가 논평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한겨레 신문 사설인데요. 사설 제목이 이렇습니다. 노동약자 보호한다며 노란봉투법은 반대라는 김문수. 노동약자를 보호한다면서 노란봉투법은 반대라는 김문수. 즉 이 말은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노동약자가 보호된다는 이야기죠. 한겨레 사설의 논리는. 그죠? 자,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노동약자가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사설 내용은 이런 겁니다. 노동약자를 보호하는 정책에 중점을 두겠다면서 노란봉투법 입법에는 반대한다고 김문수 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밝혔다. 자, 그런데 김문수 장관의 입장은 이런 겁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헌법과 민법 체계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현대차에 수천 개 도급업체들이 다 몰려와서 현대차에다가 책임지라고 하면 사업을 할 수 있겠나? 반대했다. 또 노란봉투법은 이번에도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이 아마 거부권 행사할 겁니다. 자, 한겨레 신문의 주장은 이럽니다. 노란봉투법의 목적은 상당수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사용자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소송 관행을 멈추게 하고 하청의 근로조건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문수 후보자가 한 목소리로 약자 보호에 나서겠다면서 이를 거부할 명분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결론이 이겁니다. 김문수 후보자는 여러모로 봐도 노동행정을 책임지고 노동개혁을 추진해 나갈 적임자로 보기 어렵다. 김문수 반대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노란봉투법이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노란봉투법.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사실 법 구절이 들어가고 이러면 복잡해지잖아요.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 뭐 변호사 단체에서 분석한 건데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입법되면 우리 사회에 벌어질 일 1, 2, 3 이렇게 정리해 놓은 글이 있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1번, 2번, 3번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게 이해하기 편하실 거예요. 자, 결론. 노란봉투법이 입법화되면 노동쟁의의 대상이 파업하고 막 하잖아요. 노동쟁의의 대상이 권리 분쟁까지 확대되어서 노동조합은 사실상 온갖 이유를 다 들이대면서 쟁의 행위에 돌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파업의 일상화가 초래된다. 그럼 노동약자가 보호될 수 있겠습니까? 파업이 뭐 1년 365일 중에 상당 기간을 파업 계속하게 되면 노동약자가 보호될 수 있냐고요. 그건 아니죠. 어떻게 보면 파업을 주도하는 지도부는 파업을 주도하기 때문에 보호받을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현장에서 근무하고 월급 받는 노동약자들은 오히려 파업이 일상화되면 월급은 날아가고 일자리는 불안해지고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 원청업체의 사용자성을 강조하려다 보면, 자, 삼성전자가 휴대폰을 만드는데 하청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 하청업체가 또 도급을 줘요. 그러면 이 맨 밑에 하청받는 업체가 삼성전자, 삼성그룹을 상대로 우리의 사용자라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죠.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자, 그렇게 되면 대기업인 원청업체들은 상시적으로 이 몇 단계 내려간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시달리게 된다. 또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도 하청을 줄 수 있잖아요. 공공기관의 노동조합도 직접 임금 인상을 한다면서 기획재정부 만나자, 기획재정부 장관 나와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기재부가 공무원들 월급 주니까. 그죠?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 놓은 내용 1번을 보면은 1번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먼저 사용자의 범위가 확대된다. 무슨 소리냐? 지금은 원청업체가 1단계, 2단계, 3단계 하청이 주어진다고 봤을 때 이 2단계, 3단계의 하청업체가 하청받은 일을 하는 노동자들의 사용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원청업체, 맨 처음 도급을 준 원청업체까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휴대폰을 만드는데 휴대폰 안에 들어가는 뭐 쉽게 하면 안테나, 뭐 부품, 뭐 이런 뭐 컴퓨터 소재 이런 것들을 다 따로따로 만드는데 이 하청업체가 전부 다 나의 사용자는 삼성전자다 이러면서 삼성전자와 소송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원청업체는 엄청 복잡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사용자의 범위가 확대되면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노동자 사이의 분쟁이 끊이질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노동쟁의의 범위가 확대된다. 자, 노동쟁의는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이 불일치할 때 뭐 파업을 하거나 사보타지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때 결정이라는 용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이익분쟁이라고 합니다. 법정용어로. 그런데 권리분쟁이라는 말도 있어요. 즉 이미 결정되어 있는 근로조건을 둘러싸고 또 싸우는 거예요. 이건 권리분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노란봉투법은요, 결정이라는 용어를 드러냄으로써 노동쟁의의 범위를 기존의 이익분쟁, 뭐 임단협 협상이라든지 단체 협상이라든지 이런 걸 뛰어넘어서 권리분쟁으로까지 확대되면 단체 협상, 임금 협상 끝났는데 또 어떤 새로운 권리 분쟁에 또 돌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파업의 일상화가 된다는 거죠. 즉 노동조합의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는 이 세력은 파업을 일상화하면 오히려 지도부에 힘이 생기고 더 좋죠. 그럴 수 있죠. 그런 문제. 자, 세 번째로 이게 더 골치 아픈데 불법 쟁의 행위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손배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잖아요. 사용자 측은 불법 파업을 해서 뭐 예를 들자면 공장이 올스톱 되어서 손해가 발생했다. 이 부분은 사용자 측도 그 손해배상을 물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물을 때 사실상 묻지 못하게 손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게 입증 책임을 사용자 측에게 과도하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가령 노동자가 수백 명 파업을 했는데 이 수백 명이 누군지를 다 입증해야 되고 홍길동 노동자가 어디서 어떻게 파업에 참여했는지 이런 걸 일일이 다 입증 책임이 사용자에게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사용자 측은 사실상 이렇게 되면 파업은 노동조합이라는 덩치로 이렇게 그룹핑을 해서 파업을 했는데 그 파업에 따른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노동조합원 개개인에게 다 입증을 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사용자에게 간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를 굉장히 어렵게 만든다. 즉, 이 법이 통과되면 결국은 노동약자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더 피해를 볼 수가 있다. 이래서 김문수 장관 후보자가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 6단체,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 중앙회가 노란봉투법이 우리나라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킬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반대의 입장을 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한겨레 신문의 사설은 노동약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전제를 깔고 사설을 쓰고 있죠. 하지만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오히려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노동약자의 권리가 위축되고 파업이 일상화되면서 손해를 볼 사람이 바로 노동약자들입니다. 언론은 마음대로 이렇게 논평할 수 있죠. 사설을 쓸 수 있죠. 하지만 산업 현장 그 현장에 가보면 이론과 실제는 다른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겨레 신문 사설, 김문수가 싫다는 소리는 알겠는데 노란봉투법 이꼴 노동약자를 보호한다. 이 논리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영풍TV였습니다.